광운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인문계 문제에서는 750자 분량의 2개 문항을 출제를 했고, 문제 1번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의 접근 방법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인간 중심의 자연관과 이것을 상대주의적 세계관인 동양의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학생 여러분들은 배경지식에 탑재된 기능론과 갈등론,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배경지식을 들어두시게 된다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광운대의 경우 지시사항을 그대로 준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이 완성되는 그러한 친절한 문제 설명을 하고 있는 만큼, 따라서 문제 1번에 대해서는 지섭은 사회 불평등을 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기능론은 바로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한다는 발전의 동력의 시각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면, 갈등론은 지배집단의 착취와 불공정한 사회 구조라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카피라이트는 차별적 보상을 통해서 사회, 즉 창의성이 발전한다, 이런 시각을 보여준다면, 카피레프트는 정보에 대한 기회균등을 위해서, 즉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정보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그런 시각이다, 이러한 식의 서술을 문제 1번에 대해서 해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 대해서는 실용은 만물이 평등하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인간은 바로 무엇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끊임없이 지배, 개척, 활용하면서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러한 도구적 자연관, 그리고 이성을 지닌 인간의 우월성으로 실용을 비판하고 난 뒤, 그런데 인간의 소유는 모두 빌린 것이고, 이러한 도구적 자연관은 자연의 남용과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생명이 동등하고 소중하다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그러한 겸손한 사고방식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유기적 결합 속에서 상호 의존성을 높여야 된다. 이러한 생태학적 사고를 결말부에 전개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전개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공개한 답안지입니다. 지섭이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하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기능론에 따르면 개인이 지닌 능력의 사회적 중요성과 개인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보상이 달라지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주어진 보상이 결과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낳는다. 반면에 사회 갈등론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와 처우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 등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배집단의 권력과 강제에 의해 사회적 자원이 불공정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제시문 하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카피라이트는 기능론적 설명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데,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른 차별적 보상은 개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 창의성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반면에 갈등론은 카피레프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갈등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사회 유지와 존속을 위해 모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 격차를 해소해주고, 누구든 필요한 정보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문제 1번에 대한 답안이 될 것이고, 문제 2번입니다. 제시문 가에서 실용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귀하고 다른 생명이 천하지만, 다른 생명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인간이 천하다고 언급하고,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다른 생명과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문 나의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은 인간만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다른 대상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 관점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연의 모든 존재보다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자연은 도구로 존재하며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시하는 도구적 자연관의 근거를 두고 있다. 좀 비판적인 서술이라기보다 좀 비교에 가까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생존 능력을 높일 수 있었고 이성적 사고 능력이 없는 자연과 다른 생명체를 인간과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식의 전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비판적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재심은 다해서 저자는 인간이 소유한 것 중 빌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남의 말을 빌려 함부로 다루는 예처럼 빌린 것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권력을 휘두르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재심은 나의 도구적 자연과는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데 다의 저자는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의 남용과 훼손의 폐해를 주의할 것을 지적한다. 재심은 가에서 인간만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을 천하게 여기는 뽐내는 마음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라에서 도가는 자연의 가치와 본연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인간과 모든 생물이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상대주의적 그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바로 생태학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존재한다는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권하고 있다. 광운대의 경우 750자 분량의 지시사항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절대 그대로 옮기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개념적인 어휘로 정리해서 답안을 정돈해서 쓰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칩니다.